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8월, 오늘이 16일 대체 휴일입니다. 이번 주 그래서 거래일은 실질적으로 나흘밖에 안 되죠. 이번 주 주간 전망, 주식시장 주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건가요? 시장이 하락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8월 둘째 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가 원체 강했죠. 이들 두 군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도대체 얼마나 매도했을까? 지난 8월 9일부터 13일까지 금요일까지 총 매도액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총 9조 2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코스피에서 한 주간 순매도한 외국인들의 금액은 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7조 454억 원 수준이었어요. 즉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 매수한 섹터와 종목들도 많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주말 휴일 동안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매도하고 2차 전지와 그 다음에 바이오, 금융, 화학 소재 등을 갖다가 매수했다라는 그런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베껴서 내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엄청 나옵니다. 즉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죠. 센티의 문제입니다. 센티멘탈의 문제지 펀더멘탈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 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침체가 됐어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이거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다가 한번 비교를 해봐 드렸거든요. 제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해서 100만원 환제주 가능하겠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젠가요? 어제 모바일로 잘 되지도 않는 모바일로 해가지고 올려드렸었는데 미리 방송을 만들어 놓고 금요일날 오전에 만들었나? 금요일날 오전에 만들었는지 목요일날 오전에 만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튼간에 만들어 놓고서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보편적으로 이런 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상대적으로 싸보여 많이 빠져서 싸보이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시장이 하락을 하죠. 시장이 이렇게 제가 요거 하나를 갖다가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갖다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코스피 주봉을 보여드리면은 주봉이 깔렸어요. 그죠? 주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3% 가량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이처럼 좀 하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도 따지면은 좀 꺾인 듯한 그런 분위기가 살짝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싶을 때 많이들 보시는 게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많이 보십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과대납폭이고 과대납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고 매수한다. 많이 싸졌으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물론 시장의 조정일 때를 이용해가지고 매수하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정일 때, 시장이 조정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에서 실제로 시장이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면은 위에서 잘 버틴 오히려 상승한 그러한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주도주들에 속한 관련 섹터들의 종목들도 더불어서 상승을 해주죠. 더불어 상승해 줍니다. 그러나 센티아 악화에 의해서 각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악화된 시황, 업황에 따라서 매도가 가격하게 나온 애들도 물론 반발 매수가 들어오지만 상승하는 데는 제한이 걸리죠. 사실 이런 종목들은 보는 게 아니죠. 보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잘 버티고 있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들을 갖다가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를 갖다가 사야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 때문에 떨어진 장에서 이들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건 그건 상당히 잘못된 매매 전략이죠. 사실 포토 전략이죠. 매매 전략이 아니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봐라. 예, 숲을 봐라라는 말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주식 격언 중에서. 주식 격언 여러 가지가 있죠. 연준에 대응하지 마라. 연준에 반하지 마라.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는 주식 격언이죠. 이와 함께 또 많이 주식 격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나무보다는 숲을 봐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반도체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죠. 반도체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반도체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도 돼요. 글로벌 증시를 다 둘러보십시오. 그러면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 흐름을 보면요. 물론 중국과 홍콩은 제외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증시 흐름을 보면은 유독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만 하락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의 공통점은 뭐죠? 바로 반도체 업종이 주를 이루죠. 이러다 보니 이쪽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지수 자체도 떨어집니다. 즉 지수 자체는 숲을 의미하는 거죠. 숲을 의미합니다. 즉 숲이 아니라 이럴 때는 차라리 뭡니까? 각각의 나무, 즉 주도 섹터, 협소해진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갖다가 공략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만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제가 이거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오후 13시 38분을 막 지나고 있거든요. 16일. 우리나라 시장은 대치율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증시나 아니면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 홍콩, 대만, 상해, 일본 증시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 홍콩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좀 하락하고 있어요.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도 장 시작 초반에 빅테크를 비롯한 여러 제조업체들에서 하락을 하면서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지금 니케이는 제 눈앞에 보여지는 니케이는 1.8%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미국의 소비심리 지수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중국의 산업생산, 그 다음에 소비, 이거와 관련된 지표가 좀 아까 발표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즉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미 10년물 국채금리 있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13일 종가보다 마이너스 3.75% 하락한 1.246%, 1.246%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채금리라는 게 뭡니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뭐죠?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성장주를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성장주가 되겠습니까? 경기 둔화. 즉, 경기는 일단 지속적으로 플러스는 나오는데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즉 돈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성장주인 거. 이런 섹터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 13일 날 미국 증시를 보면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그 다음에 여러 어떤 방어주들, 통신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강세였었어요. 이거 최근에 지난 3주 동안의 순환매처럼 보여지지만은 유독 이쪽 섹터들이 눈길이 갔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중국 증시도 보면요. 바이오 제약, 보니까 바이오 제약 섹터와 특히 바이오 제약 섹터 중에서도 백신이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백신이. 주도적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죄송합니다.
이와 함께 그 저기 뭐야 친환경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스마트웨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들 자체가 또 결국엔 뭐죠? 정책이죠. 정책을 기반으로 한 PSR 성장주, 즉 뭐예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 섹터 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장에서도 사실상 지난주 흐름을 보면은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죠.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반기 때로 가면요, 결국에는 정책 수혜주, 이러면서 실적 기반의 성장 섹터, 정책도 결국엔 성장이죠. 성장 섹터죠. 이쪽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고스란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국채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죠? 달러화도 좀 떨어졌어요. 13일날. 그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떨어지고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한 마이너스 한 1% 정도. WTI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국채와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설명이 되죠. 뭡니까? 조기 테이퍼링 실시가 좀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논리 때문에 결국엔 정책, 그 다음에 실적 기반의 성장주, 그냥 기대감만 있는 성장주와 그 다음에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 틀린 거예요. 같은 성장 섹터지만 틀리다라는 겁니다. 요런 두 섹터에다가 정책주 9월 달부터 미국, 유럽, 한국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예산안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책주가 또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부분에 포커스를 실어서 싸 보이는 종목들보단 강한 종목, 자, 이 강한 게 개별 재료주로 해가지고 시장 안 좋을 때 막 가는 종목들 괜히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점에서 꼬꾸라지죠. 아무 이유 없이 꼬꾸라집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점차 완화되겠죠. 매도세가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뭐 마이크론도 완화가 됐죠. 실제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빠졌고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는 일단 경고하며, 특히 아직도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모두 주문을 발주를 넣으면 실제로 받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대략 한 20주 이상이 걸린다, 20주 안팎이 걸린다라고 하죠. 그만큼 아직도 수요는 탄탄하다,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너무 과도한 거다라고. 오늘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이번 주에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가는 섹터들, 물론 반등이 나온 애들도 있겠죠. 무슨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오려다가 요번에 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거나, 혹은 시장 빠지니까 그냥 같이 빠진 애들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뭐죠? 안 좋아서 빠진 애들도 있을 겁니다. 안 좋아서, 안 좋게 봐서 그렇겠죠. 그럼 어느 걸 잡아야 돼요? 이게 아니죠. 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위에서 잘 버틴 애들, 이런 애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게 맞는 장인 것 같습니다. 숲보다는 나무보다는 숲이 아니라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아무래도 올해 9월까지는, 혹은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사그러든다, 연말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라고 했을 경우는 10월 내지 11월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 같은 거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어차피 뭐 광고 싫어, 저도 뭐 광고 좀 실어보자, 중간에 광고 좀 넣어가지고 광고비라도 벌자, 별로 그래 관심도 없고요. 또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월 몇십만원, 막 돈 100만원씩 받아가면서 월정액 뭐 추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1도 없이 하는 겁니다. 즉 뭐 추천 리딩 같은 건 아예 할 생각도 없어요. 할 생각도 없고, 직원으로서는 광고비 같은 거 벌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회원님들
그 개인 투자자님들이 제 방송 많이 봐주셔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는 더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한 거니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